자, 수업하시죠. 일단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문제 번호 불러주세요. 뭐? 몇 번? 뭐? 399. 401번. 404번. 두 번 해줄까? 다 나왔냐? 자, 391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y축위에 있는 원이 1,1에서 y는 x 4제곱이랑 접할 때 원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 1,1에서 y는 x 4제곱이랑 접할 때 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정답으로 써야 되니까 뭘 구해야 돼? 원의 넓이를 정답으로 써야 되니까 결국에는 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을 구하시면 돼요. 그죠? 결국엔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냐가 문제잖아. 그죠? 어떻게 구할까? 문제에서 알려준 건 여기가 접점이다 라는 것만 알려줬어. 원이랑 이렇게 생긴 곡선이랑 딱 접하는 점이다. 요거까지만 알려준 상황이야. 뭐 어떻게 해? 봐봐. 여기가 접점이잖아. 그지? 여기서 접선을 그어. 이해돼? 접선을 그을 거야. 접선을 그을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x 4제곱에도 접하고 원에도 접하는 직선이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냐? 이 직선은 y는 x 4제곱에도 접하고 원에도 접하는 직선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4야, 그지? 어떻게 알아? 이 녀석의 접선이고 얘가 접점이니까 미분을 해서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럼 봐봐. 이게 뭐라 그랬어? y는 x 4제곱에도 접하고 원에도 접한다며, 그지? 그러면 원에도 접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요렇게 이어보시면 얘랑 접선이랑은 무슨 관계야? 수직이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이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돼. 이해돼?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접선의 기울기가 4니까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y축위에 있다 했으니까 뭐 0,p라고 잡아보시면 얘는 뭐랑 똑같아? 0,p랑 1,1 가지고 기울기 구하시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1분의 1-p 하시면 되겠네. 맞지? 이해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은 4-4p니까 p가 얼마냐면 4분의 5가 나오시면 되겠네. 이해돼?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4분의 5고, 그지? 여기가 0,4분의 5고, 다음에 여기 1,1을 지난다며, 그지?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구하면 반지름이네, 그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야? 1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7이지, 그지? 16분의 17파이가 정답이겠네요, 그죠? (399번) y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 위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 P에서 접선을 L이라고 하고요. P를 지나면서 L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할 때 L과 M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곡선 위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 P, 그러면 P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거고, 그지? y좌표는 얼마야? y좌표는 얼마?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y좌표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이시면 되죠? 얘 위에 있다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얘 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얘가 접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f'x가 뭐냐면 3x제곱 플러스 2x고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 f'-1은 얼마야? 3 빼기 2니까 1 나오시면 되겠네. 이해됐어? 요 곡선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해돼? 그러면 y는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 1에다가 어딜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잖아. 그지?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됐어?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는 게 직선 L이죠. 이해됐어? 다음에 M이라는 직선은 뭐야? P를 지나면서 L의 수직이어야 돼. L은 기울기가 1이니까 M은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마이너스. 똑같이 P라는 점을 지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M은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두 직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며. 그지? 그러면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모르니까 그림을 살짝 그려보고요. X-2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M X축 그럼 요거네? 이해되시나? 얘는 뭐야? L의 X절편이니까 2,0 얘는 뭐야? M의 X절편이니까 마이너스 4,0 그죠? 여기는 둘이 똑같이 지나는 점 알려준 거죠? 됐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죠. 다 됐어? 4번 1번 y는 ax-4가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에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에 곱을 구하랍니다. 그죠? 직선이 곡선에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에 곱을 구하래.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결국에 또 뭘 써먹는 거냐면 접선을 써먹는 거잖아요. 그죠? 접선의 생명은 뭐라고? 접점이라 그랬어. 문제에 접점이 등장을 했어? 안 했어? 접점의 얘기가 없어요. 그죠? 문제에서 접점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잡아놓고 출발을 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놨으면 y좌표는 요 녀석을 쓸게요. 오케이? 요 녀석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접점을 구해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F'T는 얼마야? 접선의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접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t, t 세제곱 마이너스 4 t 플러스 a를 지나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접선을 구한 거야. 기울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 직선의 방정식 구한 거죠. 그죠? 그럼 요거 전개해서 정리를 조금 하시면 이렇게 생겼네. 됐어? 맞냐? 됐지? 그럼 얘가 뭐야? 접선이잖아. 그지? 그니까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y는 ax-4랑 똑같아야 돼.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이 녀석의 기울기인 3t 제곱 마이너스 4랑 a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죠? 요 녀석의 y절편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a랑 마이너스 4랑 똑같아야 돼. 이해돼?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거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해결할 거야? 문자 두 개에다가 식 두 개니까 무조건 해결할 수 있어. 그죠? 얘가 A에 대해서 정리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요렇게 나오고요.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4 요렇게 지우고 t제곱으로 묶으시면 요렇게 나오니까 t는 0 아니면 2분의 3이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죠? t는 0 아니면 2분의 3 나오시면 되고요. t가 0일 때는 a가 얼마야? 여기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t가 2분의 3일 때는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지? 2분의 3일 때 뭐 나오시면 되냐면 4분의 11 나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a 값의 곱은 마이너스 11 하시면 됩니다. (403번)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7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직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과 수직인 직선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오케이? 근데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일단 수직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한번 써먹으면 될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곡선에 접하는 직선, 접선 얘기 나왔는데 지금 접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잡고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얘 위에 t, t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7 요런 점이 접점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f't는 뭐가 될 거냐면 3t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3의 t 마이너스 a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조건을 뭘 맞춰야 되냐면 얘랑 수직인 직선이 없어야 돼. 그지?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요 직선은 기울기가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잘 봐. 얘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이랑 3이랑 곱했을 때 0이 나오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얘랑 3이랑 곱했을 때 0이 나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가 접선의 기울기고 얘는 그 접선이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야. 수직이면 안 된대. 그지? 그니까 3 f't가 0이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제 양변에 3 날리시면 결국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f't가 0이 아니도록 하시면 되는데, 그지? 이해돼?
또 잘 생각을 해보면 0이 아니다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이해돼? 0이 아닌 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어? 그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어차피 f't가 뭐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면 돼? 해가 없도록 만들면 되지. 그럼 절대 0이 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해가 없도록 하라는 거는 여기서 또 뭐 할 거야? 판별식 하시겠죠. 그죠? 얘는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요거 만족시키시면 되겠죠. 그죠? 자, 404번. 다음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gx는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fx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gx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y는 gx 위의 점 1, g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일 때 b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오케이?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나 조건에서 x가 1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근데 수렴하잖아. 그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분자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f1의 값이랑 g1의 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지? 이게 진짜 바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보이는 거고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 쓰면 될 것 같아? F1의 값이랑 G1의 값이랑 같다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를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가조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조건에 가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지. 왜냐면 F1이랑 G1이랑 같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죠?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G1이 되고 우변은 뭐가 돼? 3, F1, 마이너스 6 요렇게 바뀌죠. 그죠? 이해되시냐? 그러면 G1이나 F1이나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F1이나
G1이나 둘 다 얼마? 3 하고 뽑아낼 수 있죠. 그죠? 이해돼? 여기까지는 했어. 그죠? 그 다음엔 뭐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뭐 하면 좋아? 봐봐. 결국에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내야 되니까 필요한 건 두 가지야. 이 점의 정확한 좌표 알아내야 되고요. 그죠? 그래야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G'1 이해돼? 이해돼? G'1의 값이랑 1,G1의 정확한 좌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G1은 방금 구했잖아. 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1,3이구나. 요렇게 하나 써먹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G'1만 구하시면 되는데, 그지? 어떻게 할까? G'1만 딱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정답 구할 수 있는데, 그죠?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 G'1 구하면 정답이야. 뭐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응? 가를 미분해?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 그냥 미분한다는 왜? 그럼 G 프라임 X 값이 F꼴로 G'X가 F꼴로 표현된다. 그럼 일단 해볼게요. 가를 미분을 하면 좌변은 G'X고 우변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6은 미분하면 0으로 날라가시고 그죠? 요건데 근데 어차피 F'을 모르는 건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 나조건이 F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어. 나 조건을 나조건이 F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어. F'1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GX 그 어떻게 머리 좀 굴려. 머리 좀 굴려. 가를 나에다가 갖다 박아? 그게 제일 악수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 중 하나였어. 하지만 이제 해봐야 돼. 너는 그렇게 해봐야지. 풀 때. 그리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지.
머리를 굴려봐.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시고. 과인 GX를 FX로 바꾼다. GX는 FX와 똑같지 않은데? 1은 이미 넣어봤잖아. 그래서 이 결과가 뽑힌 거 아니야? 맞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어떻게 써먹어야 돼? 씨. 어떻게 할 거야? 다음에 뭐 할 거야? 다음에 뭐 할 거야? 야, 아무거나 해보는 거야. 잘 봐.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숫자가 뭐냐면 1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x에 1 넣어봐라. 얘는 x좌표가 1이다. f1이랑 g1이 3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그죠? 그럼 나 같으면 뭘 할 것 같냐면 얘를 미분을 해놓고 1을 여기다 집어 넣을 것 같아. 알겠어? 여기 미분까지 했으면 그러면 이 식이 g'1은 4f1 더하기 3f'1이잖아. 이해되시나? 근데 이제 f1은 3이라는 걸 구해놨기 때문에 얘가 12 플러스 3f'1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g'1이랑 f'1의 관계만 밝혀내시면 이 식을 갖다가 써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결국에 나 조건에서 얻어야 돼. 왜냐면 분모가 x-1인 거 보자마자 1에서의 미분계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미분법을 배운 이상 이걸로 미분을 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미분법을 배웠잖아. 예를 들어서 fx가 2x 제곱이래. 미분하시면 도함수 어떻게 나오죠? 4x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다니까? 미분법을 배운 이상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걸 실제로 극한값을 계산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해돼? 그냥 미분해서 1 넣으면 돼. 이걸로 F'1을 힘겹게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극한을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야 돼요. fx는 2x 제곱이고 f1은 2니까 2로 묶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시켜가지고 x에 1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준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아 이게 뭔가 미분이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분모를 쳐다봤을 때 x-1이야? 그러면 바로 f'1이나 g'1을 떠올리셔야지. 알겠어? 미분계수. 1에서의 미분계수구나 라는 걸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어? 연관을 무조건 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야? 1에서의 미분계수라는 어떤 느낌까지는 받았는데 그러면 분모에 지금 부족한 게 좀 많지 않나? 이해돼? 뭐가 필요하냐면 자, fx 마이너스 f1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있었으면 좋겠어. 공짜야?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 해줘야 돼? 플러스 f1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f1이나 g1이나 똑같으니까 플러스 g1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래 있던 마이너스 gx에 플러스 g1까지 돼서 얘가 하나는 x-1분의 fx-f1이고 하나는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마이너스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g1이잖아. 이해돼? 이해됐어? 이게 뭐야? f'1. 이건 뭐야? g'1.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니까 뭐 나온 거야? f'1 마이너스 g'1 계산하니까 얼마래? 마이너스 1에.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야? g'1은 f'1 플러스 2다. 아니지. 미안. f'1은 g'1 마이너스 2다. 요거 하나 써먹을 수 있어요.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써먹어? 여기다 대입해. 12 플러스 3g'1 마이너스 6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g'1의 값이 짠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지? g'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 그러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1, g1은 1,3이었다. 그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에 x-1에 플러스 3이야. 됐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죠. 그죠? 됐어? 쉬었다가 하시죠. 7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자,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메인 얘기가 뭐냐면 증가와 감소예요. 증가와 감소. 증가와 감소를 메인 테마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그죠? 증가가 뭐고 감소가 뭔지 알고 있어. 증가는 점점 커지면 증가, 감소는 점점 작아지면 감소, 그죠? 그러면 증가 함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증가 함수는 뭘 만족하는 걸 증가 함수라 그러냐면 x2가 x1보다 클 때 함수값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크면 얘를 바로 증가 함수라고 그러지. 이해돼?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걸 증가 함수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증가 함수 그래프들의 특징은 뭐야? 증가 함수 그래프들의 특징은 뭐야?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그리셔야 되고요. 그렇게 그렸을 때 오른쪽 끝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면 그걸 증가함수라고 볼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감소함수는 x2가 x1보다 클 때 함수값은 그 반대로 크면은 얘를 감소함수라고 부를 수 있죠. 이해되시니? x값이 클수록 y값이 작아지면 걔는 감소함수. 그러면 증가함수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그래프를 그릴 때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증가함수고요. 그죠? 감소함수는 최종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으면 걔를 감소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그릴 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제 뭐 다 배웠던 거라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도함수에 활용해서 추가되는 내용은 뭐냐면 도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관한 내용들이 추가가 돼. 도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관한 내용이 추가가 돼.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다 그릴 수 있잖아. 그죠? 얘 미분하면 뭐야? y는 2x. 그죠? 그러면 얘랑 뭐야? 얘랑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있어 없어? 얘를 미분을 해서 x제곱을 미분을 해서 2x를 얻었어. 그지? 미분은 왜 한다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해돼? 기억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 x제곱이랑 요 녀석을 미분한 2x랑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어? 당연히 관련이 있지. 그지? 얘를 미분을 해서 얘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볼게요. y는 2x도 다 그릴 줄 알아. 그지?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가파른 1차 함수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이해돼? 얘가 y는 2x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볼게.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한번 볼게요. 오케이? x값이 요만큼 될 때를 한번 볼게. x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도 이쯤을 x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x축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야. 요때 x값이 x1, 이때도 x값이 똑같이 x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얘는 x제곱을 미분을 한 거니까
이 녀석의 함수값을 f'x1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 그럼 얘는 함수값이 f1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fx1이죠. 미안. 무슨 말인지 이해돼? f'x1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fx의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요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가 요 녀석의 함수값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x2라는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함수값이 f'x2가 될 거고 요 녀석의 함수값이 fx2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f'x1이랑 f'x2랑 누가 더 커? f'x2가 더 커요. 그죠?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고 있는 거야. 눈으로 보면 되잖아. 그지?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지? 그러면 f'x2가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fx에서 x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눈으로 봤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1번 직선이 큰 거야? 2번 직선이 큰 거야? 2번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말하잖아. 그지? 이해돼? 이해돼? 음수니까 덜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더 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음에는 요때를 볼게. 0에서.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 0이 나오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한 도함수의 함수값이 되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0일 때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나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그 다음 점으로 옮겨가 볼게요. 여기 있는 x3을 한번 볼게. 그럼 여기서는 요 정도가 되겠지? 이때 함수값이 f'x3 얘는 fx3 오케이?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이해돼? 그 바로 옆에 있는 x4를 한번 볼게요. 이때의 함수값은 fx4일 거고 그러면 이쯤이 f'x4 이만큼 접선의 기울기랑 이만큼 접선의 기울기랑 3번이 커 4번이 커? 4번이 커요. 그죠? 그니까 4번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더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특징으로 잡아볼 만한 게 뭐냐면 얘는 2차 함수잖아. 그지?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눴을 때 한쪽은 감소하고 있고 한쪽은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 감소하고 있는 쪽에서는 도함수의 함수값들이 전부 다 어때? 원래 2차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도함수의 값들이 전부 다 어때? 음수야. 이해돼?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함수값들이 전부 다 어때? 양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지. 결국에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함수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조금 더 특이하게 뽑을 수 있는 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를 하면 그때 도함수의 함수값이 무조건 얼마? 0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방금 한 설명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둬야 되는 게 세 가지예요. 도함수가 양수면 fx는 증가하고 있는 거고 도함수가 음수면 fx는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함수가 0이면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조금 더 종합을 해볼게. 잘 봐. 아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하세요. 증가 감소까지 알아봤고, 그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3차 함수로 생각을 해볼게요. 3차 함수는 배운 적이 없어. 그지? 3차 함수라고 따로 배운 적이 없어요. 1차 함수는 따로 배웠고 2차 함수도 따로 배웠어. 3차 함수부터는 따로 안 배웠어.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거 증가감소를 배우시면 3차 함수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 알겠어? 근데 이제 왜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 이상의 고차 함수들은 따로 단원을 파서 배우지 않냐면 사실상 특징이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단원을 파서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3차 함수를 몰라 우리는. 그지? 근데 뭐는 알 수 있냐면 3차 함수를 미분하시면 나오는 게 뭐지? 2차 함수 나오겠지. 그지? 근데 2차 함수는 알아 몰라? 당연히 알아. 그죠? 3차 함수는 모르는데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나오는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그러면 미분이 된 2차 함수를 통해서 3차 함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요렇게 2차 함수가 있다라고 봅시다.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얘는 무슨 상태? y는 f'x의 상태야. 그죠?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그냥 fx를 한번 유추를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뭔가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똑같이 알파 표시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베타를 표시를 해볼게. 오케이? 잘 봐. 알파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값이 f'x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알파보다 작을 때는 f'x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그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잖아. 그지?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알파보다 작을 때 원래 함수는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알파보다 작을 때 도함수가 양수잖아.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지?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뭐 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원래 함수는 뭐 하고 있겠어? 감소하고 있겠어요. 그죠? 베타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지? 그럼 원래 함수는 뭐 하고 있겠어? 증가를 하고 있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x축을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여기서는 애가 증가를 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는 감소를 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는 증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f' 알파는 얼마야? f' 알파는 얼마야? 0이지. f' 베타는 얼마야? 0이야. 그니까 f' 알파랑 f' 베타는 0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fx에서
x가 알파거나 베타일 때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왜? f' 알파랑 f' 베타가 0이니까. 얘가 무슨 뜻인데?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게 한번 생겨야 되고 베타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처럼 그림이 한번 그려져야 되잖아.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직선, 접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화살표의 방향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을 신경 써서 3차 함수를 그리면 결국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오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하시면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 이해되니? 이해되니? 예.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를 그렸어. 그리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서 요 3차 함수의 x 절편들을 좀 찾아주고 싶어. 이건 뭘로 찾아? 이건 뭘로 찾아? 우리가 도함수로서 3차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는 건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고 어디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지까지는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인지는 뭘로 알아? 뭘로 알아? 뭘로 알아? 뭘로 알아? 3차 방정식으로 알아내시면 되겠죠? 이해되냐? 2차, 항상 함수와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은 뭐니까? 방정식의 해랑 똑같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시면 2차 함수, 도함수된 2차 함수를 통해서 모양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3차 방정식을 해결을 해서 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시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요 3차 함수에서 이런 봉우리 부분이 두 개가 있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잖아. 그지? 이 부분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극대라고 부르고요. 요 부분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극소라고 불러. 이해돼? 극대라고 부르고 극소라고 부르는데 극대랑 극소를 조금 더 면밀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극대는 F'A는 0일 때, 즉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F'X, 도함수의 값이 A를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그때 FA를 극대라고 해. 알겠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어떤 모양? 함수가 이런 모양이 그려지면 얘를 극대라고 불러요. 뭔 말인지 오케이? 이해돼? 그럼 극소는? 도함수의 값이 0이 나오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B를 기준으로 도함수의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FB를 극소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얘네 둘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극값이라고 불러요. 극값.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부른다.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문제마다 얘를 그냥 극대라고 하는 애도 있고 극대값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그냥 극소라고 하는 애도 있고 극소값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알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극대나 극소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함수의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되고 도함수의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돼. 알겠어? 이해돼? 그냥 미분했을 때 0이 나온다고 극대거나 그냥 미분했을 때 0이 나온다고 극소가 되지는 않아요. 무조건 A나 B를 기준으로
0이 될 때 x값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도함수의 값이 바뀌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됐어?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알겠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잘해서 앞에서 배웠던 거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활용을 해서 고차 함수, 우리가 2차 함수는 쉽게 그릴 수 있지만 3차 함수부터는 사실상 어렵단 말이죠. 그죠? 고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 고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필요한 게 누구냐면 증감표라는 녀석이 필요해요. 대단한 건 아니고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를 구간마다 나눠서 설명을 해놓은 표인데 우리가 직접 그려야 돼, 표를. 알겠어? 증감표를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돼. 오케이? 증감표래.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돼요. 알겠어? 미분에서 0 되는 x값을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럼 찾았다고 쳐봅시다. 찾아서 하나는 알파가 나왔고 하나는 베타가 나왔어. 오케이? 하나는 알파가 나왔고 하나는 베타가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알파랑 베타. 오케이? x가 알파에서 f'x가 0이고 x가 베타일 때 f' 베타가 0이야. 그러면 f'x는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인 거지. 이해돼? x가 알파고 베타일 때 f'x는 0이고 0인 거야. 이해돼?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 x가 알파보다 작으면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의 숫자면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고, x가 베타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알파보다 작으면 f'x가 음수고, x가 알파랑 베타 사이면 그때도 뭐 f'x가 음수고, x가 베타보다 클 때는 f'x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이거 다 예시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하품 맛있게 하네. x값에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시고, 그때 구간마다 나눠서 도함수가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fx의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지. f'x가 음수, 음수,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 fx는 감소, 감소, 증가죠? 이해되시나? 감소, 감소, 증가야. 이해돼? 다음에 네 번째로 할 건 뭐냐면 f알파랑 f베타 값 찾아놔야 돼. 실제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f알파 값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f베타 값 들어가면 돼. 실제로 계산을 해서 넣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가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X축, Y축 그려 놓으시고 알파, 베타 찾은 다음에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알파에서 F'X가 0이잖아. 그지? 어떻게 생겼냐면 감소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0 됐다가 다시 감소해야 돼. 그지? 감소하다가 알파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다시 감소를 해야 돼. 그러다가 어디까지? 베타일 때까지 감소를 하다가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한번 되고 다시 증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요때 함수값은 얼마야? F 알파. 요때 함수값은 얼마야? F 베타야. 이해돼? 문자로만 설명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따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3, 4차 함수가 나오면 다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이거를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돼. 필기하세요. 일어나라.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422번부터) 자,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가 증가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 a,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a부터 b까지는 fx가 증가를 한대. 그지? 어디에 찾아? fx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f'x는 어쩌고 있다라는 얘기야? 응? 너 구분해서 말해야 돼. fx가 증가하고 있으면 f'x는 어쩌고 있어요? 그죠? 양수면 되는 거지. 이해돼? 양수면 돼. 그죠? 양수면 돼. 그러면 f'x는 뭐냐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야. 그지? 그러면 얘가 양수인 부분 2차 부등식 해결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니? 2차 부등식 해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3x로 나누시면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으시면 되겠지. 그지?
이해돼? 근데 이제 봐봐. 여기서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열린 구간 아니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닫힌 구간 얘기했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얘는 지금 등호가 안 달렸기 때문에 얘를 구간으로 표시를 해보시면 요렇게야.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괄호 자체가 닫힌 구간에 괄호를 쳤잖아. 그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가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수함수를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수함수로 하지 맙시다.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칭축으로 절반을 잘라가지고 왼쪽이 감소고 오른쪽이 증가잖아. 그지? 뭔제를 말하는 거냐면 이 딱 대칭축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딱 이 지점도 증가로 포함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순수하게 증가만 따져보면은 이 딱 대칭축일 때, 뭐 대칭축의 x는 a라고 하시면 x는 a일 때는 포함을 시키시면 안 되는데, 오케이?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데 얘는 그냥 여기를 포함을 시킨 거죠,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도 증가에 포함을 시킨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닫힌 구간을 요구를 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등호를 붙여서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일 때 혹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증가한다. 알겠어? 라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426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의 x 플러스 5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를 해야 돼. 그지? 그 말은 또 무슨 얘기야?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또 f'x는 뭐야?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이잖아. 그지?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될 때잖아. 맞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어쩌면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뭐 하시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지?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시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녀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기억나? 2차 함수 할 때 다 배웠던 거야. 맞아? 그러면 판별식이 뭐야?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은 6 하시면 정답이죠. 됐어?
자, 430번.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있는데 얘가 닫힌 구간 1,3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죠? 맞아? 그러면 이것도 뭐 해주라는 얘기야?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라는 2차 함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감소해야 되니까 음수면 된다 이거지? 이해돼? 이해돼? x가 1부터 3까지 구간에서 2차 함수가 음수면 돼. 그거 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2차 함수가 1부터 3까지 해서 음수가 되도록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응? 어우, 노. 이 차 함수가 1부터 3까지 해서 음수가 되도록 해야 돼.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너. 이게 사실상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여기서부터는 2차 함수 문제야. 공수원 문제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이제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돼? 잘 생각해봐. 다 했던 거야. 심지어 공수원을 배울 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면 매우 쉬운 취급을 당했던 문제예요. 왜? 그냥? 어차피. 그렇지. 그러니까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야? 대칭축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지. 그러면 대칭축이 x는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f'x라는 2차 함수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일 거고 대칭축이 x는 1인데 문제에서 말하는 1부터 3까지의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만큼이 전부 다 음수여야 되니까 x축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요렇게 생겨야 되잖아. 이해돼? 이만큼의 부분이 전부 다 음수가 되려면 이 구간 중에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최대값보다는 작을 거니까 완성이 된다 이거지. 그니까 뭐? 얘가 어디야? F'3이잖아. 그지? 이해돼? 이해돼?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x는 3이야. F'3이 뭐야? 그거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결이죠. 그죠? 이해됐어?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히시면 되겠다. 그죠?
자, 434번.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의 극대값을 m이라고 하고 극소값을 m이라고 할 때 극대값 더하기 극소값을 구하래요. 그죠? 극대극소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 도함수. 도함수부터 찾아.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이죠. 그죠?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예? 도함수 구했어. 도함수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증감표? 증감표? 그러니까 증감표가 짠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 그 단계를. F 프라임에서 N이지. 그래.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는다.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이거 뭐야? 요렇게잖아. 그지? 그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뭐가? f'x가 0 나오고 0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후보가 마이너스 1이랑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f'x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넣으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이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시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여기다 넣으면 얼마 나와? 음수 나와요. 그죠? 이해돼?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는 숫자 집어넣으시면 f'x는 양수. 1보다 큰 거 집어넣으시면 음수 나와요. 그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x는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를 기준으로 도함수가 마이너스 0, 양수, 0, 음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fx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fx는 감소하고 있겠지. 그지? 도함수가 양수니까 fx는 증가하고요. 음수니까 감소해. 알겠어?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는 얼마야? fx는 얼마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1일 때는요? 5.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알겠지? 자, f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 fx는 1,5를 지나. 어떻게 그려?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눈으로 봤을 때 어디가 극소값? 여기가 극소값. 그죠? 어디가 극대값? 여기가 극대값. 그러면 극대값 얼마야? 5. 극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이해됐냐? 증감표 그리는 거 알겠어? 증감표를 베이스로 해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자, 438번.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인데 얘가 x는 2에서 극대값 23을 가져요. fx의 극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f'2가 얼마야?
0. 그지? 그럼 F2는 얼마야? 24. 그럼 요거 두 개만 하면 되겠네? 이해되냐? x는 2에서 극대값이래. 그럼 미분에서 0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F'E가 0인 거고요. 그죠? 극대값이 23이라며? 그러면 2 넣으면 23 나와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이제 F'X 먼저 구해 놓으시고 3x 제곱 2ax 플러스 b죠. 그러면 F'E는 뭐가 돼? 12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F2는요?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3은 2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 하나. 4a 플러스 2b는 12. 이렇게 두 개 연립해가지고 써먹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됐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b는 얼마? 24가 나와요. 됐어? 그러면 이제 극소값 다시 구해야 정답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F'X가 뭐가 되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야.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나오네. 됐어? 그러면 이제 x는 2에서 한번 0인데 극대값에서 써먹었고 나머지 또 0이 되는 녀석에서 극소값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뭘 계산하면 정답이야? F4를 계산하시면 정답이죠. 그죠? 이해됐냐? 그래서 F4 계산하시면 19 나오시면 됩니다. 자, 446번. fx가 2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인데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래요. 그죠? 오케이? 잘 봐. 일단 fx에 대한 식을 알려줬어. 요거 가지고 f'x를 직접 구해보시면 2분의 3 x 세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얘가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그지? 여기 몇 컴마 몇이냐? 4,0이죠? 대입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0은 얼마? 96 더하기 8a. 그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2네. 이해됐어? a는 마이너스 12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 왔어? 그러면 이제 f'x가 뭐가 되냐면 2분의 3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하나 구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a 구했으니까 fx는 그러면 뭐가 되냐?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b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저 b를 구하면 정답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b를 뭘로 구해? b를 뭘로 구해? 예? 4? 확실해? 자, 얘가 도함수잖아요. 그죠? 0보다 작을 때는 양수야. 그지? 0이랑 4 사이에서, 0이랑 4 사이에서는 음수야. 그죠? 4보다 클 때는 양수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되냐?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극대야, 극소야? 겹쳐서 그려보자면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일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가 극대고 여기서가 극소인 거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돼? 그러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는 F4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야. 그지? 이해돼? F4가 뭔데? 여기 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A 값이 틀린 것 같아. 여기가 x 제곱이고 여기도 x 제곱이어야 돼. 그러면 4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24.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x. 미안. 그럼 fx도 여기가 마이너스 3x 제곱. 오케이. 그럼 이제 얼마? 32 마이너스 48 플러스 b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그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b가 얼마냐면 10이냐? 네, 10. 됐어? 그러면 이제 fx를 정확하게 구한 거잖아. 그지? fx가 정확하게 뭐냐면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0인 거고요. 극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f 몇을 계산하시면 돼? f 0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0. 자, 다음 449번 갑니다. 이거는 뭐 눈으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랍니다. 자, 1번. 열린 구간 마이너스 2,4에서 fx는 연속이다. 맞아, 틀려? 이게 고민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잘 읽어보면 당연한 말이야. 왜 fx가 여기서 당연히 연속이야? 그렇지. 미분이 됐으니까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미분했을 때 값이 전부 다 빼곡하게 차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연속이어야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이해돼? 일단 최소한 연속이어야 미분 가능하잖아. 그지? 근데 미분이 됐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연속이라는 얘기죠. 다음에 2번. 열린 구간 0,4에서 fx는 증가한다. 맞아, 틀려? 0부터 4까지 도함수의 값이 전부 다 0 이상이잖아. 그지? 그러면 증가하고 있겠죠? 3번.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이다. 맞아, 틀려? 극소이려면 f'x가 0이면서 어떻게 변해야 돼? 양수에서 음수야? 음수에서 양수야? 음수에서 양수로 변해야 돼요. 그럼 그림을 봤을 때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지 않아? 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맞아. 4번. fx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자. 맞아, 틀려? 맞아. x는 2에서 미분한 값이 있잖아. 그지? 미분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4번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이해돼? 이해돼? 곱씹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미 미분이 됐는데 당연히 가능하지. 그죠? 이해돼? 다음에 5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해서 극값을 갖는 x값은 2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극값을 가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f'x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건 몇 개야? 2개인데, 그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잖아. 맞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f'x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데 2에서는 양수에서 양수잖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극값을 갖는 건 1개예요. 1개.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린트 드린 거에서 오늘 풀어드린 문제 밑에 한 문제씩 지금 시작하세요.